예, 요즘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 집값이 연일 뭐 좀 떨어진다 이런 기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심지어 강남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이 한쪽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또 오히려 지금이야 이거 혹시 뭐 이제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경기 인천도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냐? 드디어 폭락이 왔다. 폭락론자들이 이제 득세하고 있습니다. 상승 지표 단 하나도 없다. 2026년까지 하락 쭉 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팔고 기다려라. 뭐 이런 주장이겠죠. 반면에 이 줍줍 찬스라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전문가들도 물론 이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연말 내년 초까지는 조정장 지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줍줍 찬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대표적인 V자형 반등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97년 11월부터 마이너스 그리기 시작했어요. 98년 6월까지 빠지다가 놀랍게도 그 다음에 12.5%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4%, 2001년에 19%, 2002년에 30%가 올랐어요. 국가 부도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V자로 1년 만에 반등을 했어요. 지금의 상황이 당시 IMF 외환위기처럼 그렇게 치명적인 경제 위기가 될 거냐? 그렇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IMF 외환위기만큼 강하지 않다면 뭐 단기 조정에 그치고 다시 급반등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V자 반등이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19년에 보면 1월서부터 6월까지 그때 서울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그때 하락세를 좀 조정을 했어요. 그때도 이제 대세 하락인가 보다. 왜냐하면 2018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는 16%가 올랐어요. 일부 약간 조정받다가 지금으로 치면 아마 2019년 3월 정도쯤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펀더멘틀리 보면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2004년도 보면 그때도 일부 한 8달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는 24%가 올랐어요. 이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장도 세계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 팬데믹에서 풀렸던 돈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고금리 정책. 그래서 이제 오윤섭 씨 같은 경우는 반등이 쉽지 않지만 반등을 예측하는 이유 해가지고 조정 상태에서 20% 이상 떨어지면 반등했다. 수도권 조정 상태 기간은 최대 1년이었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반등할 것이다. V자 반등. 근데 최근에 보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뭐 사실상 주택수 기준을 없앤다. 그러면서 급증하던 매물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보면 뭔가 이번 그 조정이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근거로 하나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생지역이 온다, 폭락이 온다라시는 분들은 1990년대 초반에 나타난 L자형 침체, 그 다음에 2010년대 나타났던 W자형 침체. 강남에 보면 2006년에 14억 같은 아파트가 2012년에 8억 4천으로 떨어지고 거의 반토막 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급반등한 것처럼 W자형으로 조금 반등하다 다시 또 떨어지는 이런 식의 어떤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인천도 보시면 이 보면 굉장히 하락기가 길었어요. 인천도. 그다음에 대전도 보면 이렇게 하락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폭락이라는 게 계속 끝없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회복이 안 되고 쭉 가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 20%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장기화되면 사람들이 거래를 급매물 중심으로는 3, 40% 이상 떨어진 급매물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2008년서부터 2010년대 그때 W자형으로 했던데 근데 2차 미분양 대란 때가 16만 5천 가구, 1차 미분양 때가 15만 가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 미분양이 지금 한 2만 5천 가구. 최근에 좀 늘고 있지만 평균이 6만 가구였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L자형이나 W자형보다는 V자형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쭉 주장하시는 분들, V자형 반등 주장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미분양과 1차 대폭락. 그때만 해도 연간 공급량이 60만 가구, 가구 수 증가가 30만 가구. 그야말로 공급 폭탄.
또 L자, W자형 침체 때도 보면 리먼 쇼크가 치면서 미분양 가구가 11만 가구에서 16만 5천 가구로 막 엄청난 증가세였어요. 이럴 때 같은 경우가 L자, W자 장기 침체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V자형 급반등, 즉 줍줍 찬스라고 주장하는 공통점들을 쭉 저희들이 살펴보면 급속한 경기 회복, 저금리로 전환, 미분양이 감소했고 아파트 부양책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뭔가 정부 바뀐 다음에 윤 정부가 약간 경기 부양책을 쓰는 듯한 느낌도 좀 주지 않습니까? 뭐 확실한 경기 부양책은 아니지만. 그래서 V자형 반등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또 미분양이 없어요. 미분양이 생길 수가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싸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푼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뭐 일부에서는 서울에 미분양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한 동짜리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들에서 분양된 아파트, 시세보다 비싼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미분양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예요. 급속히 증가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일종의 V자형 반등 근거가 되겠죠. 이게 지금 서울의 미분양인데 강북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아요. 마포의 노고산동 여기 단동 한 동짜리. 그다음에 지금 집값을 침체시키는 가장 큰 요원이 뭡니까? 금리 아닙니까? 연말까지는 금리가 급격히 오를 거다. 근데 내년에 금리가 줄어들 거다. 이런 게 미국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준금리 연말까지 2~3배 더 올라가지만 내년에 내릴 수도 있다. 왜 그러냐? 미국뿐만 OECD, 한국 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이유가 유가, 곡물가, 원자재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사실은 유가, 곡물가 이렇게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으로 떨어졌고 곡물 가격도 지금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장기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어쨌든 이게 선행 지수니까 내년 중반에 아마 금리 인하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났어요. 물론 전망이죠. 우리가 그냥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정책 변수, 종부세 다주택자 중간을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국회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강화했던 어떤 주택을 사는 걸 막는 정책을 폈는데 어쨌든 정부가 바뀌면서 기조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나오더라도 투자로서 이제 다주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호재가 있어요. 정부의 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가지고 역세권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그 어떤 호재들이 많이 생기면 또 집값 오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슨 저희가 지금 공급 폭탄 얘기를 하는데 집값 하락의 가장 큰 근거가 공급 폭탄인데 1월에서 5월 보면 주택 인허가는 증가했으나 착공은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겠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뭐 그래서 생각만큼 공급이 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L자형 침체. 이게 정말 대폭락의 지옥이 온다. 이건 뭐냐면 250만 호 공급 계획이 3~4년 후에 가셔야 되면 과거에 보면 공급 폭탄이 떨어지면 가격은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지금 이제 250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미분양 증감을 체크를 해보면 앞으로 이게 주택 가격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일 줍줍 찬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교통망이 개선되는 중. 이제 GTX 액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파트는 이제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져요. 집 고르는 걸 이제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옮긴다든지 가격 침체기에는 어쨌든 고가와 저가 주택의 그 갭이 줄어들잖아요.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했어요,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옮기는, 갈아타는, 줍줍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장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중공업 미분양이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한다든지,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한다든지, 그다음에 경기 침체, 장기화. 우리가 보면 장기적으로 모든 나라의 집값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요.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GDP가 늘어나는. GDP가 감소한 나라에서는 집값이 높아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두 가지가 좀 첨예하게 좀
되는 양상인 것 같은데 뭐 L자나 W자형 침체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반등 쪽에 여건이 좀 더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뭐 그런데 또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미분양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에 따라서는 또 전혀 또 다르죠. 예, 다른 양상으로 또 펼쳐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좀 어찌 됐건 시장에 이제 수요자분들이 좀 세심하게 좀 모니터링을 좀 그 저희가 항상 예. 얘기 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은 종교나 신념, 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살아 움직이는 예. 건데 지금 뭐 상승이 뭐 줍줍 찬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폭락의 생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직은 어느 쪽으로 방향이 확 정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런 조건들을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침체기가 길어지면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한두 달 내로 반등 온다. 저는 연말에 반등 온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 먼저 금리도 지금 뭐 미국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중간에 판단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너무 또 겁을 먹을 필요도 없이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